세계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역사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체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삼국 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정례 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담아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대응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더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였고, 외교, 국방, 산업 등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 체계도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가동키로 하고,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3국 공조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한 3자 방어 훈련 강화에도 3국 정상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연대를 형성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우주, 인공지능, 양자 등 신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암 치료와 관련된 정책 대화까지 협력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고 깊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2년여 앞둔 올해, 한미일 간의 안보 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는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크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크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친을 여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 덜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 찬밥 대우받으면서 혼밥을 먹고 굴정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외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는 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의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서 평가받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2023 을지 연습이